예,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가 너무나 믿고 든든한 민주당의 대표 인물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약자와 서민과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이재명 대표가 용현시장에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토지금고 시장에도 다녀가셨어요. 그때 토지금고 시장님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쪽 용현시장 상인분, 소상공인 여러분이 많은 불만이 있으셨다고 들어서 오늘 제가 우리 당대표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곳에 꼭 와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재명 대표님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저는 지금 용현시장 장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코끼리 약국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참는다고 해요.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1인당 25만원씩 전에 코로나 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미추홀 사는 사람은 미추홀 동네 골목 상권에서만 꼭 써라. 이거 저축하면 안 된다. 6개월 또는 1년 안에 다 써라. 라고 하면 동네도 살고 장사도 좀 해서 문 안 닫아도 되고 소득 줄어들어서 쓸 돈 없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 잠깐 한숨도 돌리고 경제도 좀 다시 살고 거래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많이 더 거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자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물가 오를까봐 걱정된답니다. 물가 좀 오른다고 쳐도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경기 순환되고 동네 골목 살고 우리 서민들 아니 전 국민들 허기 좀 면하고 경제 재순환되고 이 효과에 비하면 그 부작용은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물가 핑계 대면서 안 합니까? 이유는 단순하지요.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이재명 여기 출마 안 하니까 그럴 경우에서는 남영이 해주세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한쪽을 편들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대통령이 쓰는 모든 예산, 돈 다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사람들만 낸 세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평소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하필 선거 때 돼가지고 수십 군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 약속한 걸 합치니까 그 약속 지키려면 1,000조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쓸 1,000조 원은 있는데 국민들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할 13조 원은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국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내가 낸 세금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내가 맡긴 것이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잘했으면 상을 줘야죠. 지난 2년 동안 잘했으면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더 격려해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뽑아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너무 잘못했다,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무대책이고 무도하고 거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주인으로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우리 투표에서 확실하게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도 우리가 잘못해도 함부로 해도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질책할 땐 질책을 해야 정상적인 취급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입틀막, 칼틀막 한다고 해서, 언론 통제해서, 정보 통제한다고 해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무지렁이 그런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귀를 막아도 듣고, 눈을 가려도 보고, 입을 가려도 손가락으로 말하는 위대한 집단 지성체고 이 나라의 주권자다. 알 거 다 알고 판단할 거 다 하고 책임 물을 거 책임 묻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제가 들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참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분들도 이 근처 와 계신다고 합니다. 저기도 한 분 계시군요. 여러분, 국가가 대체 뭡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곧 국민 아닙니까? 국가는, 곧 정부는 국민의 삶,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게 제1의 책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고 이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돈 다시 모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사로 이 세상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랬대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똑같은 건데 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세 사기 피해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연히 벌어진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엉터리였고 보증제도도 엉망이었고 사후관리도 엉망이었고 사전 예방조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 구제 좀 해주고 전액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먼저 사람 살 수 있게 미리 구제 좀 해주고 나중에 정부가 대신 구상해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부당합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사기 피해에 입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거 다 찬성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도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바로 국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하고 같이 손잡고 어려운 사람 같이 의지하면서 좀 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세 사기 예방하고 이미 피해 입은 사람들 죽음의 길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구제해주고 일부라도 살 길 찾아주는데 무슨 수백조 원 듭니까? 수천억, 뭐 안 해봐야 한 1, 2조 원 이 정도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는 현재 윤석열 정권은 1,000조 원씩 들여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면 불법 관건선거운동에 쓸 돈은 있어도 그 돈은 없다는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될 초부자들, 초대기업들 1년에 10수조 원씩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대체? 그런 거 안 깎아주면은 이런 거 해결하고도 남아요. 1년 세금 깎아주는 거에 요만큼만 10분의 1만 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방치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세 사기 피해 그런 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해 주라고.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말고 R&D 예산 지원해서 우리의 젊은 연구자들 해외로 떠나지 않게 막아달라고. 서민들 예산도 지원해서 서민도 좀 살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십시오.